안녕하세요. 사탄고양입니다. 오늘은 이제 물방울 그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방울 유화 작품은 이제 김창렬 교수님이란 분이 굉장히 많이 그려서 유화에서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그런 뭐 기법 그런 그림이돼요. 이게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많이만 그리면 굉장히 멋져 보여서 이제 연습이라든지 유화하시는 분이 가끔씩 많이 그리는 그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먼저 이제 화판을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꼭 화판이 아니더라도 어떤 판이든 상관없는데요. 이제 이 연습할 때는 제가 뭐 연습할 때는 종이를 쓰잖아요. 그래서 종이를 화판을 붙여 작업하기 편하게 하고, 이제 종이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칠하면은 이제 잡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마스킹 테이프를 발라두면은 이제 그 부분은 칠이 안 돼서 이제 편하게 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렇게 칠한 종인데요. 이거는 미리 갈색으로 칠해뒀는데 물방울 할 때 이렇게 미리 칠해두면은 그리는 게 굉장히 편해져요. 이게 칠하고 말리고 하는데 이게 마르면 한 3일 정도? 마르는데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걸려서 이제 미리 만들어 둬야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생략한 거고요. 이걸 보시더라도 이게 미리 칠해주고 물방울을 그리면은 좀 더 편하게, 좀 더 깔끔하게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미리 바탕을 칠하고 물방울 그린 그런 그림이고요. 이거는 이제 바로 이제 미칠 동시에 바로 그린 물방울 그림입니다. 뭐 살짝 느낌이 다르죠? 이게 마른 표면에서 그리기 때문에 이제 편하고 이제 깔끔하게 나오는 게 있고요. 젖은 표면에서 그리기 때문에 이제 섞이면서 좀 선명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뭐 그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물방울 할 때 동그란 뭐 아무 물체나 갖고 와서 이제 동그랗게 칠해줍니다. 동그랗게 칠해주는 게 아니라 동그랗게 그려주는 거죠. 손으로 동글 원형을 그려도 되지만 뭐 연습이기도 하고 초보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그러니까 뭐 원형 물체로 그려도 상관은 없어요. 뭐, 원래 이제 그림 그릴 때 도구를 갖다 적극적으로 쓰는 게 좀 더 편하고 빠르게 퀄리티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줍니다. 자, 가장 먼저 물감을 설명할게요. 여기서 쓰인 물감은 티타늄 화이트, 셀러 블루, 번트 시에나 요 세 개만 씁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설명하는 거는 이제 최소한의 도구로 그리는 방법을 이제 얘기하기 때문에 좀 이제 물감을 적게 쓸 거예요. 이제 섞어서 색을 만들고 할 겁니다. 자, 가장 먼저 할 것은 이제 물방울 칠합니다. 이게 빛이 들어와서 이제 주변 색보다 살짝 밝아지거든요. 이제 유화 그릴 때는 이 방법은 이제 웨디맷이라고 밥 아저씨가 많이 쓰는 방법인데, 젖은 상태에서 칠하기 때문에 칠하면 물감이 섞여요. 그래서 뭐 보통 물감은 어두운 색을 칠하고 밝은 색을 올린다 하지만은 이 방법에서는 밝은 색을 먼저 칠하고 어두운 걸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제대로 표현이 좀 어렵다고 해야 될까? 그래도 뭐 단지 이제 흰색은 가장 마지막에 써야 돼요. 그것만 잘 지켜주시면 돼요. 자, 먼저 번트 시에나를 짜겠습니다. 아까 뭐 테스트 한다고 미리 짜둔 게 있는데요. 이게 전체 면을 칠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넉넉하게 짜두는 게 좋아요. 이게 유화를 그리고 남은 물감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매일 그릴 게 아니면 버리는 게 좋아요. 이제 물감이 굳어가면서 좀 별로 굳어가면서 이제 신선하지 않고 좀 칠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한 뭐 물감 2, 3일? 3일 정도까지 그게 한계입니다. 자, 먼저 번트 시에나로 물방울을 그려줍니다. 물방울 칠해주는 거죠. 물방울 안면을 칠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약간 뻑뻑해지는데, 그때는 리퀸을 살짝 찍어서 섞어줍니다. 그러면은 붓질이 좀 더 잘 돼요.
이게 사실은 꽉 채울 필요가 없는데 꽉 채우지 않으면 나중에 칠할 때 헷갈릴 수가 있어 갖고 꽉 채워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빛이 들어오는 방향과 나가는 방향이 이제 표시가 될 건데요. 이게 들어오는 방향이 중요해요. 이게 그래야지 이제 정확하고 예쁜 물방울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 방향을 표시를 해주고요. 여기서 빛 들어오고 여기서 나가는 방법이요. 그리고 주변을 약간 동글동글하게 하면은 왠지 볼록한 느낌이 돼요. 이 테두리에서는 붓을 이렇게 가로로 움직여 주는 게 좀 더 깔끔하게 테두리를 칠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지금은 살짝 나가도 상관은 없어요. 나중에 어두운 색을 칠하면서 다시 테두리를 다듬게 되거든요. 원래 유화는 이제 오래 걸리고 며칠에 걸려서 그리는 그림인데, 현대인은 생활이 바쁘고 이제 시간도 별로 안 나고 하니까 빠르게 그리는 방법이 좋죠. 예전에 밥 아저씨의 그림이 대단한 이유는 사실 그 기법이 쉬운 건 맞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30분 만에 그려진다는 게 문제죠. 그리고 방송 한 번이 30분인데 거기서 방송 안에서 이제 그 그림 하나를 완성해요. 유튜브에서는 방송은 한 10분 정도가 좋아요. 사람들이 길게 보기는 힘드니까. 그래서 그래도 저는 그리는데 10분 만에 그릴 수는 없으니까 30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죠?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전체를 칠해 넣어야 돼요. 물감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미리 이제 많이 섞어 두는 게 좋아요. 여기 살짝 남겨두고 이제 푸탈로 블루를 살짝 섞어줍니다. 이게 항상 말하지만 어두운 색을 섞을 때는 조금만 섞어도 이제 크게 색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조금씩 섞어 들어가는 게 좋아요. 자, 요 색이랑 좀 다른 게 보이나요? 빛이 안 비쳐서 그런데요. 자, 여기서 밖에 칠할 때는 그냥 칠하는 게 아니고 이제 사실 여기서 광이 좀 없는 게 예뻐요. 이제 광 없으려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제 속건유를 쓰면 되는데 제가 설명할 때 이제 8만 유화에서는 속건유를 사지 않았어요. 자, 그럼 뭘 쓰느냐? 예, 붓바리 기름을 씁니다. 이것도 같은 속건유예요. 단지 붓 바는 전용이고 그런 느낌? 좀 이상할 것 같지만 한 겹 칠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나중에 좀 더 제대로 하고 싶으시면 이제 테라핀이나 터페노이드 같은 거 사시면 돼요. 좀 더 돈을 더 주시고 터페노이드 사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그게 냄새가 거의 없거든요. 없는 건 아니고 거의 없어요. 이제 속건유가 냄새 많은 거랑 냄새 적은 거랑 이제 어떻게 다른가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는데 냄새가 적을수록 천천히 말라요. 그러니까 이제 미네랄 스피릿이나 아니면 터페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좀 천천히 마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네랄 스피릿이 냄새가 없는 건 아니고 그냥 적었을 뿐이더라고요. 아,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서 빛이 여기서 들어오잖아요. 요 부분은 살짝 남겨두는 게 좋아요. 여기 흰색이 들어갈 거거든요. 요렇게 남겨주고 나머지는 빨리 칠합니다. 이게 여러 번 칠하고 좌우좌우 칠하면 이제 깔끔해지는데요. 대충대충 칠하면은 이제 붓질이 남아요. 그건 붓질이 어떻게 남고 하는 거는 이제 나중에 실력이 쌓이면은 이제 붓질에 따라서 느낌이 확 달라지니까 그때 그 정도 어떻게 나오는지 연구하시면서 칠하시고요. 지금은 이제 깔끔하게 칠하는 쪽이 이게 초보자 때는 좀 더 깔끔한 그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물감을 적게 만든 것 같는데요. 물감은 처음 만들 때 충분히 만드는 게 좋아요. 이게 왜냐하면 모자라면 섞으면은 색이 달라지거든요. 이때 이런 대량에서 균일한 색이 나와야 될 때는 이제 색이 달라지면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좀 아깝다 생각하시지 말고 충분히 만드는 게 좋아요. 여기서 테두리를 깔끔하게 칠합니다. 이 부분은 편집될 수 있어요. 아니, 여기서는 편집을 못하는구나.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서 테두리 칠하면은 이게 동그랗게 칠하게 돼요. 이게 주변색이 동그랗게 칠하면 이게 완전히 분리가 된 느낌의 이제 굉장히 어색해지거든요. 잠깐만 이거 치우고요.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는 이게 돌려가면 칠하는 게 편해요. 이상하게 이제 가만히 칠하게 되는 게 있는데요. 그럴 필요는 없고요. 편하게 그리는 게 좋아요. 자, 여기서 지금 동그랗게 된 부분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수직이든 수평이든 같은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결을 만들어 주면서 동그랗게 칠한 부분을 없애도록 합니다. 이게 주변에 이게 여기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그림을 그릴 때 이게 주변 칠할 때 이렇게 많이 되거든요.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테두리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게 이제 어색하냐 안 어색하냐 그게 차이를 크게 만들어요. 컴퓨터를 그릴 때는 그냥 레이어 밑에 놓고 그냥 쫙 칠하고 위에 올리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거는 이제 한 번에 그려야 되는 그림이다 보니까 그런 걸 신경 써줘야 됩니다. 지금 여기 뭐 얼룩 생긴 것들 크게 움직이면서 이게 물방울과 상관없이 하나의 큰 판이 되도록 판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줘요. 사실 이게 밑색은 밝든 어둡든 상관은 없는데 좀 어두운 편이 물방울이 좀 더 밝아 보여서 좀 더 사실적으로 보여요. 그 물방울 유화 작품을 보면은 뭐 밑색이 좀 다양하긴 한데 약간 저채도인 경우가 많죠. 뭐 그거 외에는 딱히 상관은 없습니다. 자, 뭔가 여기까지만 와도 뭔가 된 것처럼 보이죠? 자, 여기서 그림자를 넣어줍니다. 그림자는 아까 남았던 번트 시에나의 풋살러 블루를 좀 더 섞어줍니다. 이제 갈색과 파란색은 보색 관계예요. 그래서 둘이 섞어주면은 어두운 색이 됩니다. 실제 번트 시에나랑 프렌치 울트라마린 섞는 게 좀 더 어둡게 나와요. 그러니까 살짝이 사실 미묘한 차이인데 그 미묘한 차이를 이용해서 이제 어두운 그림을 그리면은 좀 더 이제 다양하고 좀 더 깊이 있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여기는 빛이 나가는 부분이에요. 그 빛이 들어오는 부분은 여기죠. 자, 여기서 중심으로 위를 어두운 색을 칠해줍니다. 초승달 모양으로 테두리를 이제 그려주세요. 이게 점점 섞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붓을 한번 닦아주고요. 그래서 테두리를 부드럽게 펴서 섞어줍니다. 이게 유화가 이제 그라데이션이 굉장히 쉬운 이유가 이게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칠할 수가 있어서요.
이게 붓이 부드러울수록 중간에 잘 섞여요. 이게 그라데이션 잘 펴 바르면서 두 경계선을 섞어가며 칠해줍니다. 자, 그라데이션을 만들어요. 여기서는 좀 더 계속 연습을 몇 번 해보시면 이제 자연스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제 밖이 이제 색이 파란색을 너무 많이 섞어서 너무 어두워져서 이게 좀 차이가 덜해 보이는데, 적당한 선으로 만드는 게 좋아요. 적당히 어둡게. 그래야지 이제 어두운 면은 더 어둡고 밝은 면은 더 밝아서 확실한 차이가 나게 보입니다. 아예 그냥 파란색을 바르면은 더 어두워 보여요. 이제 여기로 파란색으로 테두리를 선명하게 만들어 줍시다. 테두리만 칠하면 됩니다. 너무 깊이 한쪽까지 칠하지 마시고요. 자, 이제 여기 너무 하얀색이 드러나네요. 자, 어느 정도 됐습니다. 자, 이제 반대편에 그림자를 칠해줍니다. 여기 절반 정도 부분에서 이제 위쪽에 반달형의 그림자가 생기고, 이제 물방울에 대해서 빛의 굴절에 의해서 생기는 그림자예요. 반대쪽도 이제 물방울에 가려서 그림자가 생겨요. 물방울이 투명한데 무슨 그림자냐 싶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물방울이 투명해도 빛의 굴절이 일어나잖아요. 그 빛의 굴절 때문에 빛이 이제 안 들어가는 부분이 생겨요. 어느 부분이 이제 빛이 이제 집중돼서 엄청 밝아지는 부분이 생기고요. 예, 엄청 밝아지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이게 그림자 각도가 이렇게 동그랗게 되느냐 아니면 또 직선이 되느냐는 이제 빛의 각도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거는 자기 원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정확한 건 여기가 끝이고 여기가 균일하게 각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끝에서도 좀 풀어줍니다. 이제 중간도 살짝 칠하는 게 좋아요. 이게 여기서 그라데이션 흰색이 들어가서 이 흰색이 오염되지 말라고 이제 남겨둔 건데, 요 밖에 부분은 이제 섞여야 되기 때문에 미리 그라데이션을 해주는 게 좋아요. 사실 뭐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대충 물방울처럼 보여요. 뭐 여기까지만 해도 이제 거의 보이죠? 자, 다음은 티타늄 화이트입니다. 티타늄 화이트가 불투명한 흰색이라서 이게 뭐 빛의 표현, 반사광 표현할 때 많이 써요. 그냥 마지막에 거의 마르고 나서 이제 티타늄 화이트로 마무리를 하면은 이제 빛이 비치는 이제 하얗게 반사되는 부분을 보이게 해줘요. 자, 이제 여기서 붓을 바꾸고요. 여기서 이제 젖은 화면에서 이제 흰색을 들어가기 때문에 흰색이 자꾸 오염이 돼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가장 처음에 할 것은 이제 빛이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반사광이 생기기 때문에 하얗게 돼요. 그래서 섞입이 안 되니까 톡톡 찍어줘서 흰색을 바릅니다. 이게 그냥 문지르면은 밑에 안 그래도 이제 아주 어두운 색이 있으니까 섞여버려요. 금방 이제 어둡게 돼버리니까 조심하고요. 그 다음에 반대편 여기도 빛이 나가는 부분이 흰색이 되는데 여기는 완전히 흰색이 아니거든요. 여기 지금은 살짝만 찍어두세요. 나중에 이제 여기서 문질러서 부드럽게 흰색으로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흰색, 여기에 흰색이 들어가죠.
이게 뭐 흰색이 남겨둔 거라서 종이라서 뭐 상관없긴 하지만은, 자, 그냥 일단은 바릅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은 그라데이션에서 빛이 나가는 부분을 그려줍니다. 여기서 굉장히 길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짧게 할 수도 있고, 그거는 개인 취향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주변에 부드럽게 섞이는 그라데이션 그림자로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잘 해야 돼요. 이게 어두운 색은 살짝만 섞여도 확 변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운 색에서 밝은 쪽으로 나가면 안 되고요. 밝은 쪽에서 어두운 쪽으로 나가야지 좀 더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이 돼요. 그런데 그거는 꼭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고, 그 원리만 알아두면 돼요. 이게 자꾸 오염이 돼서 흰색이 나오지 않네요. 이 정도만 해도 이제 물방울 어느 정도 보이죠. 근데 빛이 여기서 들어오면은 여기서 살짝 밝아져요. 그 때문에 아까 여기 흰색을 남겨둔 건데요. 그래서 살짝 문질러서 흰색을 연하게 만듭니다. 캔버스 위에서 섞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요 테두리도 섞어서 밝게 해줍니다. 그냥 밝게 해주는 정도예요. 여기서 뭐 하얗게 만드는 건 아니고요. 자, 여기 흰색이랑 여기 흰색은 좀 다른 게 보이시죠? 여기 너무 희게 테두리가 졌는데 이 부분을 이제 잘 돌려서 풀어주면 됩니다. 근데 뭐 이렇게 그리면 불편하기 때문에 돌려서 부드럽게 하는 쪽이 편해요. 큰 그림 그릴 때는 이렇게는 못하는데 이게 너무 작은 그림이니까 얼마든지 가능하고, 꼭 한 방향으로 그려야 된다는 법은 없으니까. 자, 이렇게 됐습니다. 물방울 같아 보이나요? 뭐 좀 찌그러진 것도 보이고 어색하긴 한데, 예, 이렇게 하면은 물방울 그리기가 돼요. 좀 더 다듬죠, 여기 테두리.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여러 개를 계속 그리면은, 이게 너무 이제 손대면은 더 어색해지는 게 있으니까 적당히 다듬는 정도고요. 수정은 이제 마른 다음에 하시면 돼요. 자, 이러면은 하나, 이제 물방울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지금 이거 하나만 그렸는데요. 큰 종이에 여러 개의 물방울 그리면 더 멋져요. 연습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큰 캔버스에 이제 연습하시고 난 뒤에 큰 캔버스에 그리면은 이제 뭔가 멋져 보이는, 마치 이제 화가가 그린 듯한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간단하기 때문에 많이만 그리면은 금방 할 수 있는 주제라서 금방 이제 화가 같은 멋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게 됩니다. 자, 다음에 그릴 것은 이제 뭐 봄철이 약간 지나가고 붓꽃 계절이 좀 지나갔긴 했지만은, 이제 다음에는 꽃을 그려볼 거예요. 이게 그것도 이제 바로 이제 그리려고 했는데 그건 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갖고 미리 이제 밑칠을 칠해야 돼요. 미리 밑칠을 칠하는 건 이제 흰색이랑 아까 티타늄 화이트랑 풋살로 블루랑 섞어서 하늘색을 만드세요. 하늘색을 만들어서 이제 칠하면은 이제 하늘빛 그게 되거든요. 그 위에다 그릴 거예요. 뭐 그것만 미리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상관없나? 네, 상관없을 것 같네요. 그냥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제 물방울 그리기 잘 보셨나요? 네, 이렇게 그리면은 금방 물방울이 만들어져요. 저도 이거 하나 그린다고 여러 개를 연습을 했는데 금방 나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는
꽃 그리기, 벚꽃 나무 그리는 걸로 이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